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전학부 사회복지학 전공의 장영은입니다. 저는 넌 내 거에서 시작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을 다뤄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의 개념이나 폭력의 유형과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혹시나 내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경지적, 그리고 언어적인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라든가 욕설에서부터 신체적인 유해, 경제적인 갈취, 성적인 폭행, 심지어는 납치, 감금, 살인까지 지속되기도 하고요. 예. 나아가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폭력 성향이 강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데이트 관계의 범위는 사귀지는 않지만 부킹, 소개팅, 채팅, 또 호감을 갖고 있는 썸 타는 관계까지 데이트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1082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자료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점은 데이트를 경험한 10명 중에 6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수치로 데이트 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통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통제형 폭력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또 평소 옷차림을 제한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의 통제 행동이 통제형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유형에서는 욕을 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을 지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성적 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촬영 등이 성적 폭력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 폭력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팔목이나 몸을 힘껏 잡거나 세게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거나 때리는 등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데이트 폭력이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검거된 인원 총 33,325명, 그러니까 검거된 인원이 33,325명이고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으로는 26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이 이 자료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료는 경찰청 자료입니다. 이 경찰청 자료는 신고된 건수만을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건수까지 포함을 하면 데이트 폭력은 매우 높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좀 더 집중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와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검거 인원의 어떤 구속 건수, 불구속 건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검거 인원 중에서 구속을 하는 인원보다는 불구속하는 인원들이 그리고 불구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숫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2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직후의 느낌을 피해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통제에 해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또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왔고요. 나머지 응답에서도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데이트 폭력의 특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통제 폭력인데 이 통제를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데이트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 데이트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이란 사랑을 가정한 폭력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후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약 평균 60% 정도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적 폭력을 당했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것은 그냥 그저 위험한 폭력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력 요인으로 인한 이별 통보 후에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성적인 폭력은 47.1%가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은 67%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이별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범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애인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방적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강요하거나 또 영화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강요하거나 이런 행동 등을 보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은 일상생활에서 욕설 등 불쾌한 폭언을 통해서 처음 징후를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전 징후들은 세게 움켜잡는 등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자동차 운전 중에 상대방의 사고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애인의 일상을 수시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인의 지인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심지어 가족이냐 나냐 선택하라고 하면서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로 벽을 들이받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자해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 벽에 대한 자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에게로 향한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들과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참고로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폭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눈물로 용서와 화해를 구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둘이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후에 믿을 만한 사람을 동행해서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라던가 친구, 교수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교내 학생상담센터나 성평등 상담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변의 지지체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아주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그리고 진단서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도록 하고 속옷 등의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변보호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복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료 법률 구조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면담, 그리고 소송 대리 등을 돕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는 데이트 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 여성 폭력 피해,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긴급상담이라든가 피해 대응 관련 등의 긴급 보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게 헤어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보복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연인과 헤어지는 법이라는 안전이별법까지 SNS 여기저기에 공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의 가면을 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